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눈썹 마취할 때 제가 니들 가지고 스크래치를 45도 각도 내지는 60도 각도로 해서 살살 긁어서 각질층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2차 크림을 바르시고 랩을 씌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 주의할 점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스크래치를 낼때 너무 힘을 줘가지고 각질층을 살살 벗겨줘야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을 줘서 벗겨주시면은 투명층까지 잘못해서 벗겨질 수가 있어요. 투명층까지 벗겨지게 되면은 봤을 때 하얀 부분, 살 부위처럼 보이는 하얀 부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위 그렇게 한다면은 힘을 조금 과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조절할 때 조금 주의해서 각질층을 벗길 때 너무 세게 힘을 압을 주지 마시고요. 살살 긁듯이 우리가 우리 폐 중에 각질층은 우리가 좀 건조하면은 많이 떨어져 나오는 거 하얀 것을 각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주고 된다면은 그 각질층 말고 그 밑에 투명층까지도 벗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주의해가지고 살살 벗겨주시고, 약간 좀 불구스름하게 보일 정도만 살짝 벗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벗겨주시면 안 되고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이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저희가 이렇게 손님들 맞이하다 보면은 가끔 그러세요. 아이라인 색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아이라인 하세요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라인 다시는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라인 하면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라인이 이제 뭐 많이 원장님들도 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아이라인이 많이 아픈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 느낌을 압니다. 저도 빈발로도 이렇게 해봤으니까. 아이라인이 아프다고 했으면은 시술자의 실력을 조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 크림 바르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라인은 시술을 하는데, 보통 어떤 분은 꼼꼼히 잘 해줬어 해서 막 1시간 반 2시간씩 시술하시는 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시술 실력이 조금 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라인은 보통 대충 하다 보면은 제가 왼쪽 오른쪽 다 한다고 했을 때 가정하에 한쪽이 5분에서 10분을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15분? 20분이면 아이라인 다 끝납니다. 그것도 천천히 했을 때. 좀 빨리 하면은 5분 안에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취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그때 통증이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라인 저 같은 경우는 2차제까지 굳이 쓰지 않습니다. 왜? 되게 빨리 하다 보니까 1차제 하나 가지고 충분히 끝낼 수가 있어요. 보통 한 10분, 15분이면 제가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하진 않죠. 그래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통증 없이 손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라인 할 때 마취를 하는데요, 통증크림을 바르는데 눈썹이나 이런 데는 그냥 발라도 상관이 없죠. 근데 아이라인은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멘봉, 파랗게 생긴 거, 이 마이크로 멘봉을 이용해 가지고 통증크림을 바르는데요. 자, 눈을 살짝 감은 상태에서 눈썹이 나 있는 부위에다가 마취크림을 바릅니다. 근데 그냥 눈 감고 이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취크림이 흘러서 안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구 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마취크림은 상당히 독하거든요. 리도카인 성분 자체가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까지 되는 건데, 안구 같은 경우는 점막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래알 하나만 들어가도 까칠하고 아주 불편한데, 마취크림 들어간다면은 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안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구 건조증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눈이 막 붓기도 하고 빨갛게 충혈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상태로 바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들 갖고 계시죠? 이 랩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요. 그림을 이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랬죠? 네. 이렇게 여기는 눈썹이 이렇게 나 있고요. 눈 떴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랩을 갖고 계신 랩을 눈 크기 정도 조금 더 커도 됩니다. 이 크기 정도를 얘는 좀 작네요. 여기 사이즈에 맞춰서 길게 빼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를 뜯었어요. 제 A4 이제 그린 눈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크게 떴어요. 근데 제 눈은 아주 작아서 제 눈에 맞췄고요. 자, 손님한테 눈을 뜨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혼자 셀프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눈 뜬 상태에서 랩을 눈 사이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눈 사이에 끼워놓고 눈을 감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했더니 이 랩을 가운데 끼면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보여드리면은 손님한테 아래 언더 쪽에 눈썹 나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해서 눈 떴을 때 한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눈을 뜨세요 라고 해가지고 눈 뜬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고 안구에 살짝 닿게 해놓고 눈을 감으세요. 그럼 이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통칭 크림을 눈썹 나 있는 부위에다 살짝 발라주는, 눈썹에다 바른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것을 바른 다음에 밑에 것을 자 이렇게 위로 싹 접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절대로 통칭 크림이 안구로 타고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2-30분, 30분 정도 놔둬요. 그러면은 일단은 1차 마취가 다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차 통칭 크림 30분 후에 바로 닦고 나서 바로 시술 들어가서 뭐 5분, 10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바로 시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그 정도 스킬이 안 되고 실력이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1차 하고 나서 제가 2차 통칭 크림을 발라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랩을 다시 벗겨내주시고 깨끗이 닦아줍니다. 1차 크림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머신으로, 어차피 이분은 머신으로 뭐 1피 내지 3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피로 많이 합니다. 3피 니들 꽂은 머신으로 빈 바늘입니다. 색소를 찍지 않는 상태에서 빈 바늘로 스크래치를 내주는 거예요. 작동을 시켜가지고 윙 하면서 여기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크림이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왔다 갔다 두세 번 해주면은 스크래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자 눈을 뜨세요 해놓고 얘를 가운데다가 집어넣고 끼워넣고 눈을 다시 감으세요. 그 다음에 2차 크림을 살짝 눈썹 난 부위에다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접어서 싹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눈을 뜬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자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랩을 눈과 눈 사이에다가 집어넣고요. 안구에 닿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밑에 것을 위로 올려서 딱 접어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 5분 내지 10분 있다가 깨끗이 양쪽 다 빼가지고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 2차제는 거의 1시간 정도가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때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파가지고 저는 아이라인 못하겠어요 라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시술하다 보면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했을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는 아이라인 안 할래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프죠?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좀 더 불편하시고 조금 그런다고 하시면 뭐 2차 크림 바르고 방금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라인 할 때 아파가지고 못하고 아파서 힘들고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간혹 아이라인 할 때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간혹 눈물이 좀 많이 나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색소가 번져가지고 닦느니라고 정신없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솜 있죠? 화장솜 우리 꾹 짜가지고 물을 묻혀갖고 쓰고 있는 것을 밑에다 살짝 대놓고 텐션 주시면은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서 색이 번지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자꾸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것, 아이라인 할 때 주의할 것은요, 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많이 나는 분에 한해서, 그러면 내가 색소를 찍어서 아이라인을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눈물이 머신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색소 찍어갖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색소가 희석이 됩니다. 아주 연해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맣게 도드라지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잘 닦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자, 이 색소를 그냥 또 찍어서 또 하고 그러면 자꾸 희석만 되고 자꾸 연해져요. 그랬을 때는 화장지에다가 눈물이 많이 들어가는 건 색소를 한번 꾹 짜 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화장지에다 대놓고 머신을 작동시켜 주시면은 팁에 들어가 있는 색소가 다 빠져나와요. 그러고 나서 깨 닦고 다시 색소를 찍어서 새로운 색소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색이 진하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하면 되게 번거로우니까 솜으로 눈물이 나오는 부위에다 살짝 갖다 대놓고 텐션 주면은 눈물이 다 흘러들어서 그쪽에 뭐 눈물 때문에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시술하시다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좀 불편해요, 뭐 꼬리 빼는 것은 제가 아이라인 할 때 우리 제 동영상 보시면은 아이라인 꼬리 빼는 방법 같은 거 이게 다 제가 올려놨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랩으로 씌워놔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조심해서 하시면은 안구가 다칠 일 없고요. 그리고 텐션만 제대로 준다면은 제가 시술할 때 이런 표비나 똑같습니다. 시술할 때 제대로 올려가지고 제대로 이게 잡아주신다고 이렇게만 잡아주시면은 손님 눈을 뜨고 싶어 절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피부에다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막 이게 가까이 갖다 대니까 안구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요. 무서워서 나는 아이라인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이런 분 계시는데 텐션만 잘 주고 마취크림만 잘 발라주시면은 이런 요령만 아신다면은 아이라인 하는데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되게 빨리 끝나고 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입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니까 어떤 데 보면 입술 마취는 뭐 패치를, 입술 패치 따로 해가지고 입술 통증은 뭐 따로 사야 되고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패치까지 사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패치가 없어도 지금 제가 어제 뭐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통증 크림 1차, 2차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100%만 활용한다면은 어디든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제품 탓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을 파는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팔면 좋겠죠. 뭐 아이라인, 뭐 마취크림 따로, 뭐 눈썹 마취크림 따로, 입술은 또 따로 이렇게 팔면 제품 많아지고 많이 파니까 그분들 입장에 좋을 수 있겠지만은 시술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사야지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눈썹 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눈썹 색소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상 가면은 눈썹 엠보용 따로 있고 머신용을 따로 이렇게 판매를 해요. 두 가지를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공용입니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 색소에 쓰시고 거기다가 솔루션만 집어넣으면은 머신으로 쓸 수 있게 공용으로. 그래서 굳이 두 개를 살 필요 없이 하나의 색소 가지고 다 할 수 있게 저는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교육하고 시술하는 게 저는 전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자의 입장에서 또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조금 더 유용하게 조금 더 전략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저도 머신이 뭐 10대가 넘게 있고요. 색소도 막 여러 가지 색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는 그런 색소들 막 이렇게 써보고 힘들고 수성, 유성, 머신 색소 따로, 엠보 색소 따로 이렇게 다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들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술자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아도 색소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그 실력이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술자의 실력이 50%를 잡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50%. 그게 100, 맞아 떨어질 때 100% 효과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이 좋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50%밖에 안 돼요. 실력이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색소나 제품으로 채워줘야지만이 100%가 되는 건데 이 색소가 제품이 20%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70% 기술밖에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선택, 머신 선택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머신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품을 머신을 내가 하나 갖고 있어요.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제품 기계라는 것은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사람들도 아프기도 해요.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뭐 몸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도 똑같습니다. 많이 쓰다 보면은 기계도 수명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쩔 때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 아이를 하다가 한쪽 멈췄다고 다음 집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건만 되고 그런다면은 스페어 기계를 하나씩 갖고 계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제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세팅해 놓은 것은 저는 이제 자동 머신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동 머신 쓰면서 스페어로는 유선은 싸니까 유선을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 하다가 혹시라도 그게 멈춘다면 유선을 쓸 수 있게 바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머신 하나 정도는 더 해가지고 스페어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제품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한번 발생했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 그래서 되게 난감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 원장님들은 깨끗이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입술 통증 크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좋은 것은 나누어 가져오셔야지만 된다는 거.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구독하시고 계신 우리 원장님이 전화 주셨는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원장님 거 너무 잘 듣고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그런 말씀에 제가 힘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시고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신다면은 친구 지인분들한테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은 제가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